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가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후 관리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많은 병원에서 쓰고 있는 그런 보정브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정브라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필요가 없느냐, 꼭 해야 되느냐. 자, 어떤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필요가 없는 경우도 사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해야 되겠다, 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자, 문제는 이 보정브라를 쓰고 안 쓰고, 또 어떤 환자한테는 쓰고 어떤 환자한테 안 쓰고, 뭐 이런 것들이 환자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의사 선생님들의 판단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병원에서는 뭐 보정브라 얼마큼 했다, 자, 어떤 병원에서는 보정브라 하지 말라고 했다, 자,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을 이제 조금 헷갈리게 하는, 이제 혼동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사실은 있어요. 자, 제 경우는 옛날에는 거의 다 썼어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보정물을 좀 자꾸만 안 쓰는 방향으로 좀 가다가, 자, 왜냐, 환자분들이 이걸 하기를 힘들어해요. 특히 여름에 더울 때, 뭐 땀나고 이럴 때는 이 보정브라가 일반 브라와는 달리 밴드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또 이제 몸에 뭔가 걸리적거리는 거를 꽉 조이는 거, 이런 거 하고 계시는 거를 못 참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을 보면은 또 그럼 하지 마시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점점 이제 보정브라가 아무래도 좀 쓰는 게 좋겠다 싶은 환자분들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가장 이제 먼저 보정브라라는 용어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이제 코렉션 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글자 그대로 하면 어떤 것을 수정하기 위한 속옷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예컨대 지방 흡입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배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살 밑에 이제 그 근육이 있고 근막이 있고, 그 위에 피하지방층이 있는데, 피하지방을 갖다가 이렇게 빼냈단 말이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피부하고 근막 사이가 붙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비어 있다고 치고 이 사이를 갖다가 붙여 가지고서는 얼른 홀쭉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물론 이제 피도 잡아야 되고 이제 지혈도 좀 돼야 되고, 이런 이제 어떤 사광이 생기면 거기에 뭐가 고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또 이제 샤프트라 그래가지고서는 쫙 달라붙는 이런 옷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가슴에서는 이제 그건 아니죠. 이거는 보형물을 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하나 더 추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이제 갖고서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커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해놓고 나서 이거 잘못됐네 해서 이제 수정을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속옷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변화를 이제 주기 위한 것이 이제 수술인데, 수술이라고 하는 게, 모든 수술은 수술이 딱 끝나고 상처가 닫히면 그 다음서부터는 힐링이 일어나요. 그 힐링 작용은 하나님이 인간한테 이제 부여한 어떤 이제 인체의 어떤 그런 아주 생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기전인데, 그런 기전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일단 상처가 다치고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는 관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이제 그런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도록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쓰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코렉션 브라라고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컨트롤 브라, 이런 용어가 사실은 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정 브라라는 말도 저는 사실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떤 수술 후에 조절을 위한 어떤 이제 속옷이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더 맞아요. 자, 보형물이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자리가 잡히지를 않아요. 피막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수술 동안에 났었던 피나 이런 것들이 흡수해야 돼야 되고, 어떤 찌꺼기들, 이런 뭐 체액이 흘러나온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없어져야 되고,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고, 상처가 지속적으로 아물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물어가다가 원래는 살과 살을 떨어뜨려 놨으면 얘네들은 이거를 이런 어떤 수술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끝났으면은 지네들끼리 다시 들러붙으면서 아물어야지 정상인데,
그 사이에 뭐가 껴있단 말이죠. 자, 실리콘 이물질인데, 이런 이물질이 껴있으면 얘네들은 서로 들러붙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얘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자, 내 몸에서 유리한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게 들어왔다. 그거를 거부하기 위해 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피막이죠. 자, 피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이제 유방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아주 이제 다이내믹한 그런 시기라고 보고, 요때는 우리가 뭔가 이제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가슴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 이런 거를 보고서 컨트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쓰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보정물을 쓰는 이유는 유방 외피 조직, 즉 자, 피부, 그 다음에 유선 조직, 유선 조직은 모유를 만드는 조직이고, 그 다음에 피하 지방, 근막, 근육,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방 외피 조직인데, 유방 조직에 보형물이 들어오면 늘어나야 돼요. 자, 수술을 할 때 보형물을 갖다 딱 집어넣었을 때는 그냥 빡빡하죠. 왜냐면은 공간은 만들어놨지만 그게 공간을 이제 방리를 했다 뿐이지 3차원적인 공간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면상에서 우리는 수술하면서 공간을 만들 뿐이고, 사실은 보형물이 들어가서 이 보형물 자체가 볼륨이 있기 때문에 그 볼륨을 갖다가 쌓아주기 위해서 이런 살들이 이렇게 늘어나주는 것이니까, 3차원적으로 유방 모양이 변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이제 몇 달 정도 걸리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런 과정 동안에 유방 외피 조직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좀 컨트롤 해야 되겠다. 자, 이게 젊은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뭐 수유나 출산이나 이런 일이 없었던 환자들일수록, 그리고 가슴에 원래 조직이 없었던 마른 환자들일수록 늘리는 것을 촉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살이 이제 최대한 늘어나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고, 반대로 나이가 드신 환자분들 뭐 이제 출산을 여러 번 하시고 뭐 수유도 많이 하시고 체중도 늘었다 줄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피부에 탄력이 다 빠져가고 있는 이제 이런 여성들을 수술을 할 때에는 오히려 이게 이 늘림이라고 하는 거를, 유방 외피가 안 그래도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 보형물이 들어가도 빡빡할 게 없죠. 금방 샥 늘어나 버려요. 이미 늘어진 살이기 때문에. 이때는 너무 늘어지는 걸 오히려 방지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유방 외피의 어떤 상태, 이런 걸 의사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똑같이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묘살이 굉장히 빡빡하고 타이트해요. 자, 이때는 최대한 어떻게 좀 늘어나게끔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고, 또 어떤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 이게 너무 느슨하다. 자, 이때는 늘리는 것을 갖다 우리가 조금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면은 보형물이 어디론가 이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방지를 해야 되겠다. 자, 이런 모든 의미를 가지고 보형물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형물의 위치는 가슴 확대 수술처럼 머릿속으로 그리기 쉬운 수술이 없어요. 자, 뭐 겨드랑이를 째든 뭐 밑주름살을 째든 유를 째든 간에 어딘가를 열고 들어가가지고서는 결국은 포켓을 만들고, 그 포켓 속 안에다가 보형물을 딱 집어넣고 꼬매고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냐. 자, 물론 맞는데, 자, 이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보형물을 맨 처음에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집어넣은 보형물, 자, 이 포켓은 딱 요 정도, 내 원래 가슴의 모양을 예쁘게 이제 변화시킬 수 있게끔 보형물의 위치가 잘 잡히게끔 포켓을 이제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하면은, 자, 얘네들이 딱 이게 닫고 나오면은 보형물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수술을 하면서 났었던 피와 찌꺼기들이 이렇게 밑에 고여요. 이렇게. 자, 얘네들은 어디 딴 데서 들어온 게 아니고 내 몸의 일부예요. 자, 예를 들어서 혈액이 혈관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나왔으면은, 얘네는 더 이상 우리 혈액이라고 안 불러요. 블러드라고 잘 안 불러요. 왜냐면은 굳어버리기 때문에. 혈액은 급격하게 빨리 고체로 변해버립니다. 혈관에서 나오면. 그러면 얘네들이 덩어리가 져가지고 뭉쳐버려요. 이거 혈종이라고 부르죠. 이제 아주 많은 양의 혈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빼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만은, 대부분의 수술에서는 아주 미세한 정도의 이제 혈액들,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수술을 하면서 또 우리가 그 박리를 하면서 이제 생긴 어떤 세포들이 이제 사멸한 어떤 그런 찌꺼기들, 뭐 세포에서 나온 체액들, 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같이, 사람은 서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아래쪽에 다 고여버려요. 그러면은
보형물은 위쪽으로 이제 좀 떠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은 얘네들이 잘 흡수가 된다. 자, 잘 흡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결국 이제 붓기 빠지고 하면서 얘는 자기 위치를 잘 잡게 되겠죠. 자,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피막이 생기기 전에 이런 것들이 또 흡수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딱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보형물의 위치라고 하는 게 아무리 박리를 정교하게 잘했다고 하더라도 컨트롤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뭐 하루째, 뭐 일주일째, 이주일째 이렇게 불러가지고 보는 이유가 보형물이 수술은 기가 막히게 잘 됐는데 보형물이 잘 자기 위치를 잡아 나가고 있는가를 눈으로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삐딱하게 가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위쪽으로 갔다가 밴드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감아 가지고서는 좀 눌러주는 식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얘는 이상하게 아래쪽으로 자꾸만 가고 앉았네. 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쪽에 이제 그 브라를 갖다 타이트하게 또 묶어 가지고서는 얘네들이 더 이제 내려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너무 나이가 든 환자분이나 아니면은 원래서부터 피부 자체가 얇고 힘이 없었던 환자, 타이트하지를 않고 굉장히 느슨했었다 이 환자는, 그런 느낌이 의사가 받았으면은 자, 이거는 보형물이 언제라도 아래쪽으로 빠질 수가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보정보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제 유방 확대 수술이 거의 대부분이 근육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른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요. 왜소하고 마른 사람들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여성들보다 훨씬 많아요, 유방 확대 수술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보형물은 근육 아래쪽으로 넣어서 안 만져지게끔 이렇게 애를 쓰게 되어 있는데, 자, 근육 아래로 보형물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 대흉근이 누르는 그 압력에 의해서 이제 보형물의 위치가 항상 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생겨요. 또 이 근육의 어떤 압력에 영향을 받다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유방의 외피 조직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생기고, 자, 이런 것들이 딱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슴이 예뻐지는 방향대로 간다 그러면 냅두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정브라를 갖다 대충 한번 그려봤는데, 수없이 많은 보정브라 디자인들이 있지만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밴드가 있고, 자, 이거는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쪽에도 밴드가 좀 있어요. 이 센터 쪽에도 밴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한데, 이걸 또 줄이고 늘리고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어깨끈을 또 이제 양쪽을 서로 따로따로 조이고 또 풀고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 가슴은 자꾸만 빠지려고 하고 어느 한쪽은 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느슨하게 해놓고 이쪽은 타이트하게 올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S자 밴드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밴드 자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돌려 묶는 경우가 있어요. 밴드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대체로는 보정브라를 쓰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에이스 밴드라고 하는데, 밴드를 갖다가 이렇게 쳐서 보형물이 위로 아래로도 얼로도 좀 빠지지 않게끔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유방 외피 조직이 어느 한쪽이 과다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다양합니다. 자, 보정브라를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시는 게 맞느냐, 환자분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편차가 큰데, 대체적으로는 2, 3개월 정도를 권하는 의사들이 가장 많아요. 한국이나 뭐 외국이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시기가 피막이 일단 단단하게 형성이 된 상태, 그때서부터는 얘는 보정브라가 사실은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뭐 이제 만약에 구축이 왔다, 이때는 보정브라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상적인 어떤 이제 힐링 과정 중에서 실제로 보정브라를 갖다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예방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밑빠짐, 또는 이제 윗볼록, 뭐 이제 가운데로 이제 너무 모이는 거, 또는 이제 바깥으로 너무 빠지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최대한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유방 수술 후에 이것을 이제 쓰는 이런 그 상황, 또 안 쓰는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환자분들이 내가 아는 누구는 이거 안 사고 했는데도 뭐 예쁘게 잘 나왔는데 왜 날 보고서는 돈 주고 이걸 사서 하라고 하느냐, 나는 이 돈 쓰기 아깝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의 어떤 상태, 그리고 수술 당일날에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의 상태,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결과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 불확실성을 최대한 확실하게끔 우리가 통제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서 뭐라도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런 거를 하는 게 수술을 만약에 다시 하는 그런 불행스러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거든요. 환자분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해피한 것이고, 의사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냉정하게 관찰하고서 보정물을 쓸지 말지 이제 결정을 하고서 또 쓴다고 하면 얼마큼 쓸지, 어떻게 쓸지, 이런 것을 이제 에듀케이션 시켜줘야 되는 그런 것이죠. 자, 가슴술에 있어서 이제 사후관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뭐 서비스, 뭐 식당에서 이제 음료수 한 잔을 더 주듯한 이제 그런 서비스로 이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내가 수술 결과, 수술의 어떤 상태, 수술 전의 오리지널의 상태, 이런 거에 비춰볼 때 의사가 전문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되면 하는 그런 것이 사후관리이고, 보정보라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많은 환자분들에게 보정보라를 좀 권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